교재 다 찾으셨죠? 교재. 교재 보시고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오늘은 이제 경매, 공매, 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을 보면은, 우리 경매에서 동대문 제기동에 주택이 나왔습니다. 7억짜리가 두 번을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뭐 도전해볼만 한데, 아파트는 천정부지 올라갔고, 주택은 그나마 좀 떨어지고 있고, 그죠? 앞으로 또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또 떨어지면은 주택은 힘 받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질 게 없으니까. 자, 20에 10, 5241.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28경, 2028경 105241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서울의 주택인데, 딱 느낌은 뭐가 좋습니까? 주택이 너무 느낌 좋겠단 말이죠. 월세 받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제기동의 주택입니다. 주택이 땅이 한 49평, 건물이 있는 이런 주택인데, 이게 이제 64%, 요번에는 20% 고래 말이죠. 이제 입찰할 때. 왜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누가 6억 5,300에 1등을 했는데, 5명이 들어가지고, 미납을 했습니다. 그 재매가 할 때는 10월 달에는 약가조래 말이죠. 자, 그럼 미납한 사람은 4,700만원 뛰있죠, 지금. 안타깝다, 그죠? 자, 이런 것 같아요. 1등한 사람이 아마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몇 명한테? 5명. 2등하고 차이 얼마나 나는데? 8천만원.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당신은 뭐 한다고 그렇게 8천원 더 썼노? 이래가지고, 이제, 때까때까 한번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만, 내지 마자. 이래 됐습니다. 자, 요럴 때는, 요 A라 하는 사람이 낙찰받으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A의 배우자는 됩니다. B는 들어오면 됩니다. 잠깐만, A는 10월 19일 마이너스 3일 전까지 연체이자 12% 내면 또 받아줍니다. 그럼 경매가 또 다시 이제 없애버려요. 자, 일단 그렇다 치고 4억 7,100이다,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왜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주택을 보니까, 뭐 그런 대로 보통 우리가 보는 평범한 주택입니다. 그죠? 주택입니다. 자, 주택인데 땅을 보니까 조금 땅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죠? 안 좋은데 진입 들어오니까 그냥 쓰는 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되면은 동대문 어디고 여기가 안암역 고대 병원 앞 안암역이고, 여기가 조금 밑에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 집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임차인 봅니다. 근데 임차인이 없대요. 문제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다 하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빚은 좀 많네요. 빚은 건조당이 18억이고 청구는 얼마 안 되냐, 한 3억 얼마 되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아마 소유자가 좀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쭉 저는 요거를 당사자를 자주 봅니다. 이게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교부권자, 소유자 이러는데, 아마 소유자 돌아가신가 봐. 그죠?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경매가 되고, 요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자, 그 소유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요렇게 딱 보이면은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자, 낙찰 받으면 되겠다는. 자, 되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누가 혹시 서울에 주택을 한 사야 되겠다 하면은 땅이 49평이니까 하나 사셔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특히 저는 주택은 요거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토지용 계획, 요거를 눌리갖고 한번 봅니다. 보면은, 토지용 계획에 우리 도정법에 정비구역이 있는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도시적, 이종 일반 주거적 7층 해야 되죠. 여기 쭉 보면 가축 사용은 필요 없고, 상대 보고요. 모텔집 안 된다, 학교 옆에 있으니까. 이런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이종 일반에 대해서 7층 이하에, 요거를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높이겠다.
공공 재개발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일단 아직 정비구역은 안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낙찰받으면 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저부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봅니다. 밑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 더 있죠. 마포구 성산동에 다세대 빌라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성산동 괜찮죠? 그리고 전용이 18평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8평인데 다세대 빌라인데 3억 1,800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2020에 318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도 낙찰을 받으면 뭐 괜찮겠다 싶어요. 한번 봅니다, 같이. 성산구 마포동의 다세대 빌라인데 전용이 18평이면 뭐 그래도 괜찮죠. 괜찮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낙찰이 5명도 들어왔는데 뭐 불허가를 받아냈어요. 어떻게? 그래갖고 10%를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미납이 아니고 받아갔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변경이 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 버렸네, 금액이. 그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죠. 3차 갔다 다시 뭐서 3억 1,800 하고 올라갔는데 원인은 뭐 명함문구면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세대 빌라입니다. 여기 3층엔 빌라인데 쭉 보시고요. 자, 이게 101호입니다. 101호. 그리고 방이 3개다, 그죠? 방이 3개고 뭐 거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발코니도 있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북쪽인지 남향인지 그걸 지금 정확히 감을 못 잡겠네요. 자, 일단은 이제 다시 백을 해서 1차로 되돌아가 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임차인이 없대요. 임차인이 없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막 건조당만 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집합 건축물의 위반 건축물이 나는데 제가 요거를 어제 보니까 위반 건축물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위반 건축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다세대 주택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유 공용이 있는 이렇게 합의해서 이제 분양이 되는데 집합 건축물 대장인데 여기 이 뒷페이지 봐도 위반 건축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그럼 매각문건명에서 한번 봅시다. 매각문건 명세서에도 뭐 우리 사업보장께서 뭐 써놨죠. 박미경이 사업보장이 조사된 임차인 얘기 없습니다. 밑에 조용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런데 매각 불허가 된 거를 가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각 불허가 된 사유를 알아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과감하게요. 매각 불허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때가 있으면은 여기다 전화하세요. 여기 쪽에 한 분 계시죠? 6개 전화 있죠? 물어보면 됩니다. 요 매각 불허가 된 사유가 뭡니까? 낙찰을 받고 싶은데 좀 뭔가 깨림직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자기도 알줍니다. 그거 별 문제 없고요. 송달이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막 큰 문제가 없다 이 답을 아마 주실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사도 가보시고. 자, 그래서 소유자 밖에 안 산다. 이렇게 1이 된 거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자, 근데 하나 봅니다. 2번 봅니다. 2번 1페이지 2번입니다.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외국인이래. 외국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면 너무 무섭다. 한국에 외국인이 200만 명 이상 거주다. 제가 저 경북에 가보니까 학교에 무슨 모임에서 가보니까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한 12명 되고 학생이 12명 되고 뭐 선생님이나 관련 뭐 위한 거 다 합치니까 그 사람이나 학생 똑같대요. 근데 학생 중에서는 3분의 2가 외국인들이에요. 촌동네 가보니까 외국인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 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예로 옵스텔인데 화성시의 옵스텔인데 전용이 9평 되네요. 자,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낙찰받겠죠. 그죠? 별 문제 없으니까. 자,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봅니다. 2020에 04975 마이너스 004. 그죠? 004죠. 자,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굿옵션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눈에 띄었어요. 저게. 자, 눈에 띄었는데, 이 검색을 누르니까, 자, 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병점동에, 대학역 임차인, 지분이 났더죠. 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성시의 옵스텔인데, 전용이, 예로, 9평이다. 그런 거 보니까요. 요거 갖고 잘 모르겠죠. 일단은 절반 떨인 거는 알겠죠. 절반 떨었습니다. 전용이 9평이 돼갖고 매수인이 해갖고 본건은 권리 신고하지 않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조사하세요.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자, 이거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봅시다. 옵스텔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이거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재산 명세를 이렇게 봅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전입세대 열람이 지금 안 보이네. 자, 일단 봅시다. 자, 요거로 보죠. 요거로 보는데, 공매는 요거를 항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대지 지분은 이게 옵스텔인데, 이거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 지분되어 있죠.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감정서를 보면 제일 정확해요. 2분의 1인지 얼마인지. 자, 1층 106호에 놨습니다. 해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동사무소 전입자가 있다, 없다, 지금. 조사를 갔는데, 없다, 이 말이죠. 자, 자산가능성 지분이 갔어요. 옵스텔에. 가서, 누가 사는지 동사무소부터 뚫어가지고 간 게 없더라, 얘기죠. 그러고 또 가보니까, 폐문부재더라. 폐문부재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없는 걸로 보인다. 그럼 요거를 딱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낙찰받아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여러 아파트나 옵스텔 절반 떨어지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자, 그런데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왔는데, 여기 전입자가 없어요. 없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시청이 있고, 자, 임차인도 배분 요구도 없다, 했더니요. 없고, 이렇게가 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빚이 좀 많아요. 이렇게, 화성시청하고 쭉, 금액이 크진 않는데, 잔잔한 금액들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평택 세무서에서, 요거는 압류자고요. 법정기일이 이렇게 빠릅니다. 빠른 5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자, 근데 아까 전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자, 없다 크면 낙찰 받겠죠? 자, 전입자가 없으면 낙찰 받잖아요. 한 문제 없잖아요. 소유자만 살면은. 자, 그런데 내한테 전화 온 거는 이게입니다. 저 밑에 가보니까, 이거 하나 보세요. 잘 보세요. 본건은 권리 신고하지 않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사전조사해서,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2018년도에 6월 29일에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을 제출한가 봐. 그 전세보증금은 1억 6,500원. 자, 만약에 집행관이, 자산가지공사나 집행관이 동사무소에 전입자가 없어요. 뚜드려봐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 일단 날짜 봅시다. 날짜는 언제죠? 2018년 6월 29일이다. 자, 외국인들은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 날짜가 전입일자로 보면 됩니다. 그럼 2018년 6월 29일이고, 자, 올라갑니다. 6월 29일이고, 화성세무서는 6월 13일은 넣었다 빠르다, 이게. 이거는 며칠입니까? 2018년도네. 2018년도에 전입을 했고,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 외국인들이 했고, 우리의 세무서는 2019년도가 먼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은 또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중국 사람이 빠르죠? 빠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어찌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 안 해줬다. 내 낙찰 받았어요. 내 낙찰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5,900 받았어요. 이번에 10월 10일 받았습니다. 여러 조금 싸니까, 절반이니까 한 7,000원 받아뺐어요. 받아가지고 나는 4,800에 쌀 샀다 크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치르고 문을 딸라 크고 본권에 중국 사람 살고 있어. 그럼 1억 6,500이 어찌된단 말입니다.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겁난 겁니다. 이게 아주 겁난 겁니다. 겁나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 제가 아파트나 어디 거주지에 가서 빌라나 가서 배를 누릴까 말까 할 때는 뭘 한다고요? 꼭 누려봐야겠죠. 누려서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사람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안에서 후아유, 니하오마, 뭐 곤니찌와, 콤바와 사고 됩니까? 아이고 또 문제가 있네. 넣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관리소 가서도 여기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누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전화번호 아끼더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러면 내 전화번호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역으로 내한테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를 하고 와서 꼭 알아봐야 돼. 만약에 아까 8, 9천에 1원씩 받아봤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 1억 6,550 됩니다. 나는. 인수죠. 지도 안 받고 나갈 리가 없다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 또 말은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아이고, 문자 오는 것도 온게네, 막 완전 한국의 석사 같아. 대학교 졸업한 애 같아. 중국 사람인데 뭘 한국말 잘하나 모르겠어요. 살고 있대, 지금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 낙찰받을 수 있죠. 아까 요것만 보면은 없는 거로 보이죠, 지금. 경매나 공매나. 그래, 낙찰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이 사는 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외국인. 알겠어요? 외국인. 꼭 잘 찾아보세요. 문을 두들고, 이래가지고 좀 확인하세요. 누가 사는지. 그래갖고 실제 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조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외국인은 전입이 안 됩니다. 전입이 안 되고, 그래서 외국인은, 법무부 소관이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게 무엇이 링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 주시면은 두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죠? 이 링크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전입을 하면은, 거기에는 진따 짱화가 살고 있다. 진땅의 짱화. 그렇게 해서 전입이 언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어려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있으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지금 요것도 낙찰받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지가 신고 안 했으면 잘 겁니까? 신고 안 하면. 이 진따 자하고 한국말 잘 몰라. 자기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신고를 만약에 안 했으면은, 여러분은 1억 6,500 완전 덤뒤 서는 겁니다. 알겠죠? 깜짝 놀라죠? 자금 치고 나면 완전 끝나는 거고, 이게 1억 정도 당이지 2억이 뭐 또 잘 겁니까? 또 2억. 그죠? 작은 아니죠? 1억 6,500입니다. 그래서 이게 2억, 근데 이게 왜 그러면 1억 6,500 됐을까? 이게 곱하기 2거든요. 2분의 1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2억 3,600인데 1억 6,500 주고 전세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서를 보면은 몇 분의 몇인 갑니다. 자, 잘 보세요. 감정서를, 지분이다 보면요. 요 보면 뭐 나오죠? 분수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이구나 느끼면 됩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재산 명세를 누릴 때 집합 건물은 건물에 지분이 있으면 뭐 큰일 납니다. 첫째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면적은 아까 감정서를 보니까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배를 하니까 전용은 18평짜리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9평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지금 2분의 1을 사람이 경매가 공매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금액은 1억 1,800이다. 자, 집합금 봅니다. 쭉 마지막에 보니까요.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 공유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요쪽이 이제 공매를 당하고 있고 요쪽은 나머지 엄마 같아요. 나이가 많은 거 보니까 엄마 같고 얘는 아들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매를 아들 지분이 이제 공매가 나왔다. 자, 외국인 조심해야 되겠죠? 자,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인,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좀 보내봐라 했더니 전세 계약서이 왔어요. 102동 106호에 전세 계약서하고 여기 거소 신고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주소가 딱 맞아요. 난 딱 틀리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1억 6,500원은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기는 뭐 낙찰자한테 절반 받든지 두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다 받든지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1억 6,500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낙찰자는, 내가 볼 때 이 낙찰은 한 1,000만원, 2,000만원도 좀 찝찝해요. 알겠죠?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도 낙찰이 1억 6,500짜리가 지금 호랑이 하나 앉아있죠. 그거를, 아차하면은,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재력이 없더라. 또, 뭐, 이제 문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연락도 안 되고 재력 없다고 하면 내한테 또 청구한다고. 1억 6,500원. 내가 1000만원 쳐받아도 1억 6,500원 나한테 점유, 이제 또 청구를 해댔지니까 안 주면 어쩝니까? 안 주면은 또 골치 아프죠. 내 재산에 또 압류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또 자기 엄마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엄마가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돈 없으면 또 시끄럽잖아요. 거든. 자,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우리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신고만 안 했으면은 여러분이 골치 아플 거예요. 자, 이해가죠? 그래서 외국인은, 요게 완전히 선순위입니다. 선순위가 지금 1억 6,500이 생겼습니다. 1억 6,500 임차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외국인도 임대차 보호법, 그죠? 이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자,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부여가 가능하대요. 확정일자. 외국인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또 배당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신대요. 외국인 조심하자. 자,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 그죠? 우선 변제권이 뭡니까? 세 가지 필요하죠? 자,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뭐 필요하죠? 전입신고, 또. 전액했다죠? 전입일자 플러스 확정일자, 또 뭡니까? 배당 요구. 세 가지가 필수. 그죠? 세 가지가 필수다, 필수.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확정일자 없어도 못 받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못 받고. 전입일자 없으면 아예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자, 봅니다. 20에 1623. 종로구 창신동에 한번 떨어진 주택이 있습니다. 20에 1623. 한번 봅니다. 주로 이제 은행 설정이 있고, 뒤에 들어오면서 1억, 2억 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주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입니다. 자, 요 보니까요. 창신동의 이 주택입니다. 창신동에 대지가 41평이고, 건물이 30평이고, 자, 이런 뭐, 주택이 보이네요.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영국 국기가 있는지, 하여튼 여기 이제 이런 주택인데, 요 주택에 지금, 보니까 5억 4,100인데, 요것도 미납했어요. 두 명이 들어가고. 한 사람은 7억 3천 썼어요. 와, 많이 썼다, 그죠? 7억 3천, 7억 2,800. 엄청 많이 썼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납이 되니까 또 유찰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리 많이 썼을까? 7억 3천이나. 그죠? 7억 3천이나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왜 많이 썼을까요? 왜? 자, 요게, 이 계단을 올라오는 이런 거는 집이 안 좋은 겁니다. 알죠? 계단 오르막 집은 절대 안 팔립니다. 웬만하면 안 팔려요. 사지 마세요. 계단에 들어가야 뚜두두 올라가고 딱 집이 있는 거, 이거는 안 팔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계단에 있는 올라가서 몇 계단 이리 올라가고 집이 있더라. 이거는 잘 안 팔려요. 그다음 쭉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2층이 한 사람이 있고, 아마 2층은 요런 것 같아요. 2층은 주택공사에서 여기 보면요, 2층은 주택공사에 연계가지고 7천만원 이제 도움받고 1,000만원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임차는 안 했고요. 2층 같은 층이죠. 그럼 1층에 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은행 설정보다는 여기 설정이 2011년도인데 있는데 이렇게 이제 7천, 8천 뭐 하여튼 두 사람이 있어요. 8, 9, 7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아까 띈 사람 플러스하고 경매비용 마이너스해서 4억 8,200 가지고 토지주택공사도 주고 새마을금고도 주고 등등등 해가지고 요 보니까 다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 받아간다. 그죠? 그럼 요거는 아마 요 같은 우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요게 요 사람도 아니다. 자, 요걸 하여튼 받아가는 건 문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임차인은 막 받아간다 봅니다. 받아간다. 자, 그래서 소액보증금은요, 이거 한번 봅시다. 소액보증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요거는 굿옵션은 소액보증금을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배당을. 그러고 지지옵션을 갔더니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그럼 뭐가 맞을까죠? 자, 다시요. 요게 굿옵션이고 요게 지지옵션에서 딴 겁니다. 어제 보니까 예상배당표를 뭐가 맞나 했더니 이게 틀렸어요. 이게 맞아.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2천만 이하가 700 받는다.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20에 529.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옵션도 보고 굿옵션도 보고 같이 보면 좋아요. 그러면 서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면 또 내가 정리해 주고 할 겁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가 금이 큰데 이거 아닌데. 자, 20에 1623. 자, 소액보증금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소액보증금은요 이렇게 미납이 되고 했죠. 자, 요럴 때는 소액보증금은 항시 요거를 기준합니다. 요거. 그죠? 새마을 금고 1억 4,900이 있네. 그죠? 2011년, 잘 보세요. 2011년도가 있고 2013년도 막 이렇습니다. 자, 일단 2011년도 먼저 봅시다. 설정이 1번 설정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굿옵션 제일 밑에. 자, 2011년 뭐 9월인가? 자,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아까 설정이 2011년도 뭐 이랬어요. 11년 뭐 9월 때는 것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니까 서울특별시는 얼마에 얼마입니까? 잘 보세요. 7,500이 얼마라고요? 2,500이니까 그러면은 2,500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 그렇네. 자, 그럼 7,000. 자, 다시요. 그럼 다 같이 맞네. 맞다, 그죠? 맞네. 소액보증 다 받아가네, 지금. 근데 그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7천 더하기 2천이 되는데 정액 정액 보는 거죠. 정액. 정액 인함도 본 정액이니까 7천에다가 2천 정액하고 9천 될게 근데 인함도 안 된다 이 얘기가. 인사 금액이 있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아니, 7천도 있고, 또 요거도 있고, 또 요놈도 있잖아, 요놈도. 또 요거 또 별도로 생각이죠. 별도로. 2013년 5월 달에 또 있네. 그리고 요것도 또 있잖아, 요것도 또 있잖아, 설정이. 그게 1번, 2번, 3번 딱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별도로 계산을 해대치기 때문에 2013년 5월 달도 어떻게 됩니까? 2013년 5월 달. 이건 같네. 같아요. 그럼 여기 또 보면은 2019년도가 또 설정이 좀 있습니다. 건지단이 또 따로 못해요. 그럼 요것도 계산하면 되겠죠. 2019년도도 힘이 있으니까 배당을 받으니까 2019년도까지 두드려주면은 여기 나오네. 그죠? 나오죠? 그럼 서울특별시는 소액보증금이 1억 1,000만에 3,700까지다 이 말이죠. 3,700. 그러니까 3,700까지는 해당이 되면은 요게 이제 된다. 3,700까지 1억 1,000을 막까지는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다 받는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소액보증금하고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뭐가 틀리죠? 뭐 틀렸던데? 이 바꿨구나 이거를. 이걸 가만히 있어요. 마천동 거 얘기네. 창신동 거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마천동. 2020에 5295 뭡니다. 2020에 5295. 자, 이 마천동 건데 잘 봅니다. 마천동에 이런 주택이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주 귀한 집이 나왔는데 금액은 이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몇 명 있어요? 조그마한 임차 2천만짜리가 한 4명 있죠? 그죠? 4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저당이 91년도, 2001년도, 2010년도 막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네요.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쭉 소액보전금을 700 준다. 소액보전금을 700만 원만 준다. 자, 해놨고, 저 밑에도 가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700 받는 것이 맞느냐, 이 말, 지금 이야기는. 좀 이상하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서울에 요 임차인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이제 2천만 원 3명하고 2,200이 있는데, 자, 우리 소액보증금은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상관없다 배웠죠? 배웠고, 배당 요구는 꼭 좀 잘 해야 된다 배웠습니다. 배웠고, 이제 이 4명이 있는데, 자, 여기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91년도부터 2001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습니다. 설정이. 자, 그래서, 2010년도도 6억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보부를 보면요, 2010년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도 나오니까, 이 서울은 또 내가 뺐나? 자, 다시요.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여기에 언제까지 나오죠? 주 독림이 2012년도까지 막 나옵니다. 그죠? 자, 2011년 일단 기재하는 겁니다. 2011년 4월 21일. 2011년 4월 21일. 그죠? 이밖에 못 봤네. 소액보증금은 2011년 4월 자, 여기 있네, 그죠? 이거 뭐죠? 서울. 아니다. 2011년. 자, 여기죠? 여기죠? 자, 서울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7,500, 2,500이죠? 그러면은 2천만짜리는 못 받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럼 2천만짜리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뭐가 전산에 매끄럽게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로 700밖에 안 된다 해놨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 했는데, 구독 옵션을 가니까 요거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적 옵션에.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막 구독 옵션이 전산에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최우선 변제권 임차인은 뭐가 필요하죠? 필수가 뭡니까? 전입일자. 전입일자 플러스 배당 요구. 배당 요구.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무관. 확정일자 무관. 전배. 최우선 변제권을 받으려고 하면은 전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전확배. 세 가지입니다. 전확배. 그걸 기억 잘 하세요. 전확배입니다. 전확배. 세 가지가, 필수다. 그거 기억 잘 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쓸 거면 뭐 하면 됩니까? 대항력이 쓸 사람은. 뭐만 있으면 돼요?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그래서 제한물건, 건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경매나 공매나 무조건 100% 받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전셋돈리 역 3억 줄 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한테 연락하면 뭐 한다고요? 등기부를 띄우고 오늘 전입신고 하는데 등기부가 없더라 하면은 설정이 없더라 하면은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2억이든 3억 잔금을 치르면은 이제 되는데, 만약 그날 설정이 내가 오후 2시에 잔금을 2억인데 1억 8천을 줬어요. 등기부 깨끗했어요. 줬어요. 그러고 1년 딱 경매답했어, 그 아파트가. 그 딱 보니까 같은 날 맞물렸어. 보통 은행 설정은요, 09시로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하는데 법무사가 오후 3시 갔습니다. 등기소요. 3시 가도 그거는 09시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오후 2시에 돈을 주도 전입은 대항력 있는 거는 언제부터 기준하죠? 오늘 밤 24시니까 다음날 0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우선된다. 그래서 저녁 7시 주면 제일 좋겠어. 저녁 7시에. 6시에 딱 마감이 되거든요. 그럼 6시 반쯤 등기부를 띄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그건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09시든 오후 3시든 막 접수가 되면은 등기부 열람이 보면은 뭐 써놨습니다. 크게 대문짝만하게 뭐
뭐 건전항에 설정 중입니다. 그거 막 써놨어요. 막 그러면은 이제 주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6시 넘어서 등기부를 띄보고 자금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리 줍히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이 사례는.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배웠다, 그죠? 외국인을 조심해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외국인 조심해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배당이 돈이 들어오면은 배당기일 통지서 하고 봅니다. 보통 예로 임차인한테 와요. 이게 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상에 쭉 보면요, 채권자는 원금 배당기일까지 연체이자 여러가지 경매비용을 접은 계산서를 법원에 내세요 해놨다, 그죠? 자, 3번 봅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은 전세계약서 사본,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본, 상가임차인은 등록상대자 현황서. 자, 요게 요새 바뀐 것 같아요. 등록상대 현황서는 조금 옛날 말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자,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최근 문구가. 하나 넣어 놓으세요. 등록상등 현황서, 요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고, 최근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다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 월세 같은 게 다 나와요. 그걸 따집니다. 법원에서. 자, 3번.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 목적물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 소액 보증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한 통씩 배당 당일에 제출해야 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아까 소액 받는 사람 있죠? 2,000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돼야 되겠다. 인감도 나한테 찍어줘야 되고요. 그걸 챙깁니다. 법원에서. 단,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에 한해서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미국 갔다 와서 뭐, 종기가 경매되고 종기가 한 2달, 3달 뒤에 생겼는데, 뭐, 5개월 만에 귀국했어요. 본게 경매들 앞에서. 종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선순위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전세 돈 줄 때 선순위 상관없는데 후순위에 들어온 사람은 못 받는다 봐야 됩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 5번 잘 보세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할 때는,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형님이 뭐 소송이 있어가지고 공유권한 소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위에 형님이니까 내가 대신 갔습니다. 법원에. 그건 가능해요. 사촌 이내에 친족은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법정 가면 됩니다. 자, 다시요. 사촌 중에서 누가 공유권한 소송해요. 근데 잘 몰라, 이 법을. 그러면은 똘똘한 사람이 법정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요. 배당금 유무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경매계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집행계를 경매계장한테 가서 확인하면 된다. 경매계장한테. 자, 우리 경매는 마이너스 3일이고 공매는 마이너스 7일입니다. 7일 전에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소액보증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받는 사람은 꼭 확인해보고 미리 받으세요. 하루 이틀 3일 전에 미리 가서 돈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거든. 저한테 오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든지. 자, 7번.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 계좌를 넣어주면은 또 입금도 해줍니다. 자기가 통장 사본하고 넣어주면은 통장에 그날 참석 안 해도 돈은 넣어준다 안 합니다. 자, 8번 잘 봅니다. 배당이인은 지정된 경매법정에서 배당기일 당일 안에서 구술로 가능합니다. 자, 소액보증금을 아까 2천만 안 줬어요. 뭐 너는 처제다 이래가지고 안 주더라 이러면은 손을 들고 가면 됩니다. 손을 들고 사법보좌관님 판사님 왜 나 안 줍니까 이래가지고 손 들고 가면 돼요. 구술로 구술로서 가능하다. 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9번에 배당일을 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한 경우에는 배당기로부터 7일 내에 집행계에 배당이 소재기 증명서를 받아서 소장 사본을 경매계장한테 제출하거나 또는 청구의 소재기 증명서 사본을 경매계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말입니다. 배당이 됐을 때는 그냥 말로 해놔놨고 알았다 가면 배당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배당이 소 요거를 하나 신청하시고 그 제기됐다 하는 증명서를 경매기장한테 7일 이내에 주셔야 되지. 저는 은행이기 때문에 8일째 갑니다. 소 제기 증명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아까 2천만원 그거 주세요. 그러면 좁힙니다. 은행에 좁힙니다. 자,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막 그때는 이제 뭐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고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6번 배당 절차, 배당표 열람. 자, 배당표 열람은 며칠 전에 한다고요? 3일 전, 3일 전. 공매는 7일 전. 자, 넘어갑니다. 뒤에 봅니다. 배당 실시 봅니다. 배당 실시. 이번에 배당 실시입니다. 배당은 낙찰된 금액하고 아까 떼인 사람 있었죠? 떼인 사람, 떼인 사람까지 전부 다 보태가지고 대해가지고 집행비용을 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번에 배당기일에 업무 처리. 배당기일에는 이제 배당이 절차는 구두로 하면 되는데 요때 구두로 배당이일을 신청하시는 분은 소장을 하나 작성해서 민사과에 내주시고 그 다음에 배당이 소제기 신고서 이 양식이 있어요. 요거를 해가지고 소제기 증명원을 7일 내 법원의 경매자한테 제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2천만원이 이제 집에 붙으면은 은행하고 이제 소송합니다. 소송해서 이기는 사람이 한 4, 5개월 뒤에 가져간다. 말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결정해서. 자, 7번 봅니다.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 주연해야 하는데 요거는 채권 상계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 하는데 보통 채권 상계를 안 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배웠죠? 그냥 배당기일 통지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주는데 상계를 하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은 날에 좋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3억짜리 아파트 내 전세를 전입 확정을 2억 주고 있어요. 근데 3억짜리가 2억 사실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낙찰 받고 싶어 2억 5천에. 근데 낙찰 들어갔는데 내가 되어버렸어. 선순 임차인인데. 자,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배당을 2억 받을 거다 아닙니까? 2억 5천 다 내면은. 그러면 5천만 원만 내고 2억은 안 내도 법원에서는 이제 상계를 줍니다. 상계. 자, 상계는 경매는 되고 공매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빨리 공매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일단 상계는 공매는 안 됩니다. 무조건 2억 5천 다 내야 돼. 넣고 한 달 뒤에 2억 받아야 되고. 좀 불합리하죠? 세입자 돈도 없는데 뭐 2억 5천 다 줬습니까? 5천 넣나 그건 상관없겠죠. 2억짜리 자기 전세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상계가 되면은 그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2억 5천 낙찰 받았죠. 일주일 이내에 뭐 내야 됩니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를. 그래야 요거처럼 배당 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 그래서 같은 날에 막 끝내줍니다. 그냥 똥똥 치고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천이 모자라니까 처음에 뭐 계약한다고 2천만 들어갔을 거고 2,400 들어갔을 거고 나머지 2,600을 잔금을 넣으면은 막 끝내주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때 이 양식인데 요 양식에도 보면은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서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인감 증명서하고 인감 도장, 그죠? 본인이 갈 때는 신분증하고, 그죠? 이거는 뭐죠? 개인, 대리인, 하여튼 서류 작성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돈 타갈 사람은 이렇게 챙기라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8번. 경매의 배당 순위봅니다. 자, 이 배당 순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요거를 자 봅니다. 1차 배당은 1차 배당 여기죠. 1차 배당. 여기 뭐 1차 배당. 영순위가 뭡니까? 영순위. 누가 영순위입니까? 집행비용 영순위입니다. 자, 1차 배당 봅니다. 1차 배당. 1차 배당은 소액보전금 임금채권이 1차입니다. 1차. 1순위에요. 요거는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서로 이제 싸움할 때는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순위 요거는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자, 임금채권은 3개월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은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데 법인입니다. 촬영단지에 법인의 종업원이 100명 되는 공장을 담보를 잡아요. 잡으면은 대출 30억 해달래요. 여러 한 50억쯤 가는 이 공장인데 40억 50억 가는 공장 30억 대출 해달래요. 해줍니다. 그럼 은행 39억 설정하겠죠.
했는데 낙찰은 또 한 30 가까이 됐어요. 낙찰은 경매 당자 부도 나가지고 경매 됐는데 그때 임금 채권자는 예로 100명이다 그러면은 예로 3개월 월급을 안 줬다 그러면 그거는 은행보다 먼저 갑니다. 은행 아무리 설정해놔도. 자, 그 다음에 3년치 퇴직금도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결국은 1인당 한 6개월치를 먼저 연봉 절반 정도를 그만 빼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제일 싫어요. 제일 좋은 담보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주식회사, 갑부의 대표에서 아파트였죠. 시티7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죠. 개인 명의로. 자, 거기에는 법인의 종업원이 임금 채권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사용자의 총재산만 되니까 법인은 법인 재산에만 임금 채권이 청구되는 거고 사장님 개인 아파트에는 청구가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법인은 법인 공장에 뭐 이런 데는 이제 은행보다도 먼저 가져간다. 먼저 가져간다. 자, 소액 보증금은 동수나 그 정도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는 이건 얼마 안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돼가지고 요거는 얼마 안 되고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공매도 보면요. 종로구청에 뭐 오피스텔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 뭐 구청에서 날라온 게 있습니다. 막 청구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당해세는 그 목적물에 관한 재산세 냈다든지 막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 봅니다. 당해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법정길입니다. 법정길. 이 조세채권. 국세는 압류를 넣을까 하더라도 법정길을 따져서 건저당보다도 법정길이 빠르면 먼저 가져갑니다. 여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2차 봅니다. 2차에 건저당권, 전세권. 2차 배당이 건저당권이 빠릅니까? 전세권 설정이 빠릅니까? 자, 확정일자부 임차 잘 보세요. 확정일자부 임차에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한다. 자, 기억하시죠? 늦은 날짜입니다. 전입은 빨리 했는데 확정일자가 1년 뒤에서 그럼 1년 뒤에 날짜를 은행 설정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 하시면은 전입 딱 신고할 때 확정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확정일자를 미리 딱딱 받는 게 같은 날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배당 봅니다.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는 거의 못 받습니다. 꼽혀버렸어요. 요거는 거의 뭐 받기는 힘듭니다. 은행도 받기 힘드는데 그래도 혹시 남는 게 있으면은 소유자한테 줍니다. 소유자한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자, 9번 보세요. 9번. 토지 낙찰할 때 배당 순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대지 낙찰 받아요. 수강생에. 원장님, 대지 공매나 받는데 위임일자보다 건저당권, 가압류권이 앞설 때 채권은 인수가 됩니까? 자, 그 답변이 나왔네요. 토지는 인수란 없습니다. 가끔 뭐 유치권 신고가 있는지 그게나 잘 보면 되는 거지. 자, 토지는 우리 세무서서 막 청구하고 가압류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이런 거 안 필요 없어요. 자, 하나 사례 봅시다.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의 곤지암에 밭이 나왔는데 10%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채권 명시 보면은 이 건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청, 경기 광주세무서가 있는데 요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토지에 대해서 없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알겠죠? 많이 물어봐요. 토지를 낙찰 받는데 자, 다시 봅시다. 2021-06991-00. 자, 요것도 물건이 뭐 돈이 되겠는가 한번 봅시다. 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뭐 밭이 나왔어요. 밭이. 여러분 보죠.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공매 이래갖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 지금 뭐가 지금 밭전이죠. 밭전이면은 농지정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여기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다가 곤지암에 이렇게 뭐가 밭이 150평이 나왔구나. 150평. 자, 이게 한 1억에서 막 9,600에 떨어지고 압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느끼죠? 자, 요거는 단독주택 신축 신고를 어떻게 했다? 신축을 어떻게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서 현재는 신축 신고 효력이 상대했다. 그래서 여기에 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했고 일부는 사천 예정지다. 뭐 감정서 봐라. 농지는 농지증을 좀 내놔야 되겠다.
나중에 이전할 때, 그죠? 공매니까, 이전할 때. 7일 이내 있는 게 없죠? 공매는. 잔금 넣고 소유권 이전 서류에 농지증을 첨부해라.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봅니다. 요 농지는 허가를 듣겠대요. 건축 허가를 듣겠대요.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버들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제 뭐 노란기 길이 있고 그런데 허가를 듣겠대요. 자, 그래서 전자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전자지도를 이렇게 보죠. 자, 이 땅인데 허가를 듣겠대요. 뭐를 듣해가지고 위에 거는 1억이고 밑에 거는 뭐고? 그게 같은 겁니까? 다시 아까 몇 필지죠 이게? 자, 재산명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필지다요. 49-1만 한 150평인데 요거를 공매가 넣었습니다. 공매. 이래갖고 5, 6m 해낭도로에 접한다 해놨어요. 자, 이래가지고 있는데, 자, 요때 이제 뭐, 은행에서 설정이 되어 있고, 뭐, 교부 청구 들어오고, 광주시청이 있고, 세무서가 2억 8,400 있고, 뭐, 요 임금 채권이 예로 있다 치자. 임금 채권도 1억 있고. 자, 토지 낙찰하는데 이런 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자, 신경 쓰지 마세요. 토지 낙찰할 때는 요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특히, 예로, 은행에 설정이 잘 돼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 있는데, 뒤에 뭐, 이렇게 쳐들어 이런 거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없어요. 자, 토지는 일단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땅이나 잘 생겼는지, 여기에, 도로가 물어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그게 걱정스럽다, 이 말들이죠. 자, 아까 49에 이거네. 여기 이제 우리 공매 놓은 겁니다. 공매 놓은 겁니다. 자, 여기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설명을 해놔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놔서 이제 건축 신고를 듣겠다. 공사를 착오해서 현재 건축 신고는 효력이 상실되는데, 자, 애매할 수가 있겠죠. 건축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미리 정보 공개를 해봅니다. 당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건축과장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어디에다 정보 공개하면 됩니까? 요거는 어디다 하면 됩니까? 광주시청에, 경기도 광주시청에 뭐 한다고요? 정보 공개 하세요. 해가지고 혹시 좀 애매하다 해갖고 정보 해가지고 건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꾸 원장님한테 건축 허가 건축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봐주셔서 하면 뭐 대강은 폼은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건축가 직은 아니죠. 그래서 허가를 놓아주나 건축가장 해주니까 정보 공개를 광주시청에다가 건축가가 합니다. 알겠죠? 신청하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리니까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해가지고 건축이 됩니까? 내가 여기 토지를 사고, 그럴 때는 항시 감정서를 같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팍 알아봅니다. 알겠죠? 요거를 다운하면 다운되죠. 이게 다운되죠? 됩니다. 그러면 다운해가지고 같이 주면은, 자, 요거를 내가 지금 요번에 사가지고, 하는데, 아마 요거다죠. 생산관리 요거네. 요거를 사고, 요거를 하는데, 그림도 이리 있고, 뭐, 다 써놨죠, 자기들이. 잘 써놨습니다. 써놨기 때문에,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약도도 있고, 뭐, 다 설명할 게 없죠. 기호 1번입니다. 이 말이죠. 1번 요거를 사가지고, 내가 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내가 단독주택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요. 그러면은, 건축 허가에 뭐 별 문제가 없는가 봐주세요. 그럼 자기도 보기 좋아요. 확 보면은. 아시겠죠? 설명 구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감정서처럼 거기에 내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좀 봐달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재산 명시 이런 거는 크게 볼 건 없는데요. 가끔은 쭉 보다가 여기에, 유치권 같은 거 있는 거 잘 보세요. 알겠죠? 유치권 그런 거 보세요. 신고를 했는데 공사에서 건축 신고는 지금 효력이 상실됐다. 그럼 다시 하면 되겠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토지상 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을 했고 평가하는 거 일본 소하천에 있는 토지다. 뭐 가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 낙찰 받을 때는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이게 자주 와요. 대지 낙찰 받는데 원장님 위임일자보다 건저당권 또는 가압류권이 앞순위일 때 채권은 인수가 됩니까? 하고 짜고 자꾸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죠? 토지는
건축이 잘 되는가, 도로를 잘 물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재산 명세에 뭐 세무서가 뭐 매덕이 청구 들어오고 임금 채권이 있고 자 이런 거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 잔금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3,600 요거만 열어놓으면은 배당은 저거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가하든가 말든가 은행 가하든가 뭐 세무서 가하든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세무서에 보통 보면은 이제 이 교부 청구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법원에 청구를 하죠. 교부 청구서.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게 보면 한 칸에 법정기 납부기 아니죠. 그럼 간단하게 봅시다. 요거만 봅시다. 양도소득세 있네. 자, 요 칸을 쭉 잘 보시면은 법정기일은 5월 말일이고 납부기한은 8월 30일이고 자 은행은 예로 7월 31일이고 그럼 누가 빠릅니까? 189만원 이거. 자 법정기일은 5월 31일 납부기한은 8월 31일 은행 건저당은 7월 30일이 건저당이고 그럼 뭐 돈 예로 순수가 누가 빠른 거죠? 세무서 빠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세나 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로 부가가치세 많아요. 부가가치세 이게 많은데 요거는 국세는요 주로가 법정기를 따집니다. 법정기일 납부기한 안 따집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기일하고 예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7월 말일 돼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7월 말 전입 확정이다. 그러면은 법정기일이 빠르다 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부터 10번. 세무서에, 자, 다시요. 앞뒤로 다시 봅니다. 표를 잘 보시면 일어났어요. 이 1차 배당 요거는 언제 고민하냐, 이거예요. 1차 배당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한, 요구한 경우에 국세 등 법정기일이 빨라서 먼저 배당되어 선순위 임차인이 매수 보증금은 인수되면 조심하자.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1, 2, 3차 배당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써놨는데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자, 다시 봅니다. 3억짜리에 내가 2년 전에 전입 확정했어요. 2년 전에. 그 전세를 2억을 줬습니다. 주고 잘 살고 있는데, 김해들 앞에서. 자, 사례는 너무 좋은데, 들어갔는데, 교부 청구가 들어왔어요. 세무서에서. 들어갔는데, 법정기일을 좀 알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파기됐어요. 법정기일 공매에서 보니까, 요게,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무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자, 임차인은 예로 2019년도 3월 31일에 전입 확정했어요. 2019년도에. 그래갖고 한 2억을 줬어요. 그러면은, 세무서가 자, 다시 이래하면 되겠다. 요 중간에 임차인이 2019년 5월 31일에 돈을 2억을 줬습니다. 2억을 줬어요. 전입 확정했어요. 그럼 누가 빠를까? 세무서가 빠르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세무서가 빠르. 그럼 내가 2억을 줬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아예. 3억짜리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낙찰을 대강 얼마 받아야 됩니까? 한 5천 정도 받으면 되겠죠? 여기 인수니까. 그런데 이제 3억짜리인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여기 뭐 요놈을 따지니까 압류를 따지니까 이게 세입자보다 늦고 세입자가 빠르게 해서 2억을 가져가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항시 요거 기준합니다. 요거 쭉 올라오면 이게 무슨 길이지? 무슨 날이죠? 이게 이 법정길이죠. 요거를 기준해서 배당하더라.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순위 크는 것은요, 요거는 1차 배당 크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고민을 해본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땅을 맞춰봤는데 이럴 때는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례가 있으니까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봅니다. 10번 봅니다. 세무서 압류자보다 오히려 법정기일이 세입자보다 앞서면은 선배당으로 세입자가 매우 불리하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매수 보증금은 낙찰자의 인수라 큰일이다. 자, 한번 봅니다. 청주에 아파트 넣었어요.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네. 23%. 자, 이런 겁니다. 23%인데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은 전입 확정일자 세입자가 기간 내에 배분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통영세무서 법정기일보다 세입자가 늦습니다.
배분될 금액도 없을 것 같는데 이럴 때 세입자 보증금 인수인가요? 해놨다. 낙찰 금지 물건이고 경매 공매와 달리 구독시에는 예상배당표가 없다. 공매는 자, 공매는 예상배당표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1억 7억 1.7억 세입자 배분 어렵겠네요. 전액 인수로 봐야 되므로 입찰 금지 물건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300만원입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그냥 봅시다. 교재들은 안 보입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입 확정이 2018년도입니다. 1억 7천 줬어요. 배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압류는 2019년도 넣가했습니다. 했는데 오른쪽에 법정기 조금 지난 거 이거는 세입자보다는 빠르죠. 4월 1일이고 세입자는 4월 9일이고 8일 넣었네. 8일. 그죠? 금액이 2억이나 됩니다. 2억. 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게 요 보시면은 통영세무서는 압류는 2019년도 했는데 법정기일은 2018년도 4월 1일이에요. 그럼 뒤에 건 무시해버리세요. 4월 1일이다 하고 금액이 2억이나 됩니다. 작진 않죠? 2018년 4월 1일입니다. 자, 우리 임차인은 언제입니까? 2018년 4월 9일입니다. 8일 넣죠? 1억 7천인데. 그럼 뭐 예로 2억에 팔리면은 임차인이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날짜가 늦죠? 요것도 8일 짜라 지금. 그 선순위는 선순위인데 늦으니까 못 받아가고 요 낙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좌우자 낙찰만 되면은 통영세무서에서 따가닥 채워갑니다. 채워가니까 10원도 임차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억 7천은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억 7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주시 상당구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1억 7천이 인수니까 예상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만원, 500만원. 막 그냥 주도 못 가져갑니다. 1억 7천을 내가 덤비 써야 되니까. 그죠? 세금이나 이게 선순위가 되면 우순위 되는 저당권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건저당? 예. 다 없어지죠. 이게 만약에 건저당이 앞이든 뒤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없어요. 배당을 일단 못 받으니까 임차인 1억 7천이 인수가 돼버려요. 임차인 적어도 늦으니까 적어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니 건저당이 전입 확정보다 세금보다 늦으니까 늦어서 적어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 일단은 요것만 그래도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압류일자가 2019년도 1월달이죠. 등기부에 올라간 날짜가 1월달 쏙내는 여기 2018년 봐야 그럼 2019년 1월달인데 세입자는 2018년도니까 일단 선순위다 임차인 그건 확인됐죠. 자, 선순위 임차인인데 1억 7천을 확정 지었고 배분 요구 했습니다.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달라 했는데 그럼 낙찰될 것 아닙니까? 예를 5천만이든지 낙찰되면은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가져갈까? 이 돈을 세무서 가져가죠. 그럼 10원도 못 가자 임차인이. 그러면은 5천에 낙찰 받으면은 잔금을 치르고 좋다 크죠. 야, 내가 1억 6,700을 5,400개 좋다 크고 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치르고 낙찰자도 나갔어요. 낙찰자는 저기 세입자 나가는 게 세입자는 뭐랍니까? 뭔 소리고? 나는 후순위가 아니고 여기 하살표처럼 나는 선순위다. 날짜 따지면은 1억 7천 내가 내라 말이지. 그러면은 5천 플러스 1억 7천이니까 2억 2천 되죠. 그럼 잘못 산 거지 뭐. 요거서 딱 꼬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꼬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한 번 더 할까요? 됩니까? 오케이, 넘어가죠. 자, 이제 봅니다. 이제 진짜비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연말 작년에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제가 공매를 낙찰받았는데 배분 관계가 공매 경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혹여나 원장님께서 낙찰 취소 방안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방안이 있다 하면은 상담료를 몇백만 원이라도 주겠습니다. 인자기다 시켜라 하면 가능하네. 돈 1,000만 돌아켜 주겠다는. 자, 한번 봅시다. 1,000만 받아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공매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오피스를 잡았고 미납에서 2,270만 원 떼일 징이다 이 말이죠. 이야기는 공매에 한번 봅니다. 요 그림을 잘 봅시다. 일단은 한번 봅시다.
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2억 2천이 세입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2019년도죠? 그죠? 1월 30일에 확정했죠? 세입자가. 자, 송내는, 압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건강보험계획에 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거보다는 좌우전 선순이랑, 좌우전. 요거보다도 선순이고, 2월달보다 선순이고, 요거 4월달보다, 뒤에 4월달보다 선순이라. 선순이자 맞죠? 근데 송내를 잘 보니까, 나도 처음 봤어요. 압류가 국민건강인데, 2000년도 12월 16일에 1억 3,300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금액도 크죠? 그럼 요럴 때는, 우리는 요거는 뒤에는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요것만 따집니다. 2000년도 12월 달에 1억 3,300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예로, 이 낙찰을 자기가 받았대요. 얼마 받았나 그러면은, 간단히 보면 2억 3,800 받았대요. 그럼 잔금 치르면은, 2억 3,800 잔금을 치르면은, 요 잔금을 치르면요, 여기서 날짜가 빠르다 해가지고 1억 3,300 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한 1억 한 500 남죠? 500은 체납 처분비를 빼비면 한 1억 남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한 1억은 가져갈 것 같아. 1억은. 자, 그럼 세입자가 결론적으로, 여기 아까 얼마죠, 세입자가? 2억 2천인데 1억 가져가겠죠? 그럼 1억 2천 모질하죠? 간단하게. 모질하는데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지금. 2억 3,800에 낙찰받고 1억 2천 세입자 돈을 몇 병이 된 거나 뭐. 3억 5,800입니다. 그럼 뭐 2억 8,400원 차이가 많이 나쁘죠. 그래서 아마 미납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같이 한번 봅시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여기에 당사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이런 거네. 한번 봅니다. 이제 낙찰 대비돼요. 낙찰이. 자, 요 물건입니다. 자, 이거 뭐 선순위 있겠죠? 자, 낙찰이 됐어. 이거. 자, 내가 이렇게 봤죠? 이거를 물어보면 잠실에 송파구 잠실에 옵시대 낙찰 받았는데 전용이 한 9평 됩니다. 2억 8,400인데 떨어지길래 내가 2억 3,800에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건물에 한 9평 되는 건데 1,001호입니다. 이 말이야. 송파구에. 자, 이때 가지고 있는데 이 땡땡씨가 뭐 전입이 되어 있대요. 아, 좋다. 전입. 그럼 뭐 임차인이 요 문건에 있네요. 배분요구를 했네. 그죠? 이주영 씨가 1월 31일에 2억 2천을 주고 배분도 하고 달라 이 말이죠. 그럼 2억 2천을 달라합니다. 그럼 요 날짜가 항시 전입 신고일자고 압류일자고 싸면 됩니다. 그럼 누가 행님입니까? 이거 빠르죠? 그죠? 1월달이고 1월달이니까 빠르고 그 다음에는 또 쭉 내려가니까요. 날짜가 2020년도 4월달에 넣었고 2019년도 9월달 그러니까 2019년 9월이 막 이건 며칠이요? 1월달 아니고 지금 자우자가 빨라. 자, 선순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지가 2억 3천을 낙찰 받았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럼 이 사람이 받아가겠지 이 생각입니다. 받아가고 막 문제 없겠지. 제일 빠르니까 군번이. 자 그랬는데 실제 송내는 쭉 보니까 문제는 다른 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이놈은 늦은데 이게 지금 빠르잖아. 이게 빠르잖아 지금 금액이 2000년도 알죠? 2000년도 이건 엄청 빠르네. 뭐 한 20년 그것도 무실이 지금까지 일 안 받고 앉아있는 일로 하잖아. 그죠? 뭐 손실처리했든지 뭐 일 안 하고. 근데 채권 소멸시 안 걸리나 이게 10년이 넘으면은 소멸시가 그랬다 볼 수 없을까? 그죠? 혹시도 뭐 5년 지나고 뭐 암수 안 하면 넘어가는 거지. 그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뭐 이거 뭐 우리 급여서 못 들어가 지금. 그죠? 여기 이제 날짜 맞다 치고 1억 3,300이 빠르니까 이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세입자는 못 받고 2억 3,800에다까지네 따지니까 한 1억 정도 그죠? 여기에
이죠. 1억 3,300억 금액이. 그죠? 이는 무조건 선순입니다. 선순위. 그러면 네가 낙찰받은 게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2억 3,800이죠. 여기에서 아까 1억 요거를 주워 가야 되니까 결국 남는 거는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그럼 1억은 배당 받을 것 같아요. 1억은 뭐 일산구청이 있고 뭐 금액이 조금 작은데 넣고 하니까 1억은 받을 것 같는데 1억을 받더라도 아까 1억 7천이죠. 실종 아까 얼마고? 2억 2천이네. 그럼 1억 2천이 빠지니까 요 금액 플러스 또 1억 2천을 해버리니까 3억 5,800이 되니까 잔금 치르기가 좀 어렵네요. 요게 뒤에 또 띄었어요. 찾아보면은. 뒤에 또 서너 때 또 나오니까 또 띄고 아마 몇 분, 한 10분 띄게 해나 본데. 계속 띄는 거야. 쭉 보다 보면 안 되거든. 몰라고 이제 나가고 하는데. 아, 그렇네. 계속 뛰다 보면 이게 2천만짜리가 한 10분 밀리요. 그래도 있겠네. 자, 그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근로복지공단인데, 근로복지공단. 자, 일단 뭐, 그 정도 알고 넘어갑니다. 자, 12번. 토지 경공매 낙찰할 때 배당 순위는 무시하세요. 나되죠? 무시하세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가? 유치권 신고가 있는가? 이런 거 잘 보면 되겠다. 그 정도. 자, 물어봅니다. 기매의 이 지분 낙찰인데, 임금 채권자 배당 요구 신청이 있는데, 이게 밑으로 와야 되네. 이게, 여기 와야 되는 것 같다. 여기로 와야 되는 것 같다. 그죠?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배당 요구권자, 이게 뭐가, 이거? 근로복지공단, 이 말입니다, 지금. 임금 채권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이 있는데, 낙찰자와 상관이 없으면은 입찰 참여하는데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와주세요. 자, 이제 답을 주세요. 토지 등 낙찰할 때는 임금 채권 등 배당 절차는 무시하세요. 토지 같은 거. 자, 이거는 많이 물어와요. 토지 낙찰 받으면서 나한테 많이 물어요. 임금 채권, 뭐, 국세, 뭐, 짜고, 법정기류 짜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잔금만 넣으면 저거 알아서 가는 거고. 자, 한번 봅니다. 19에 4638에 3번 봅니다. 자, 물건 번호가 요 3번입니다. 3번. 3번. 낙찰이 됐다, 그죠? 됐는데, 한번 봅니다. 제가 써놨네. 임금 채권 무시하세요. 자, 지분인데, 이제 낙찰 받고 싶대. 요거를, 물건이 좋아서 낙찰을 받고 싶은데, 쭉 받고 싶은데, 복잡하겠어요. 자, 요럴 때 보니까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 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느냐? 자, 내가 낙찰받는 건 뭡니까, 지금? 땅이죠, 땅.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여기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지분이, 여기 이제 있는데, 뭐, 사나하면은 전체 경매하면 좀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지저분할 때 제가 뭐 본다겠죠? 등기부 지저분하다. 가처분도 있고 뭐 많네. 일단 요거, 구독처는 요걸 보면 됩니다. 요거 보면은, 거의 95% 맞아요. 요 소멸하는 거 있죠? 이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등기부 지자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보세요. 거기에 뭐 잔소리 해놨는가? 사보장하니. 자, 임차도 없다. 조용. 공유 지분명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한 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주된 용도지역이 계획까지 기준으로 평가했고, 자연 녹지는 뭐 영향이 미쳐서 평가를 고려를 안 했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이게 임금 채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지금. 없죠? 공유 지분기에 머릿속에 뭡니까? 대출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것만 느끼면 되는 거고, 1억 1천만 원을 넣으면 되고, 땅이 잘 생긴지 그런 거 다 따지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채권자가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뭐, 짜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해가시죠? 자, 13번입니다. 온비드 공매에 테마 물건 22가 토지가 많다. 토지가. 공매도 마찬가지로 토지 낙찰 시 임금 채권, 땅의 재구조 등 배당수 무시하면 되는데, 도로를 잘 물었는지,
맹지는 아닌지, 임야는 경사도가 심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 좋겠다. 자, 이래가지고, 자, 요 데이터를 어디서 가면 되죠, 이거? 요 데이터, 이거. 저 어디서 가왔습니까? 온비드 어디 가면 있습니까, 이게? 자, 우리 온비드 가죠? 온비드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옵니다. 메뉴가 딱 처음 가면은 테마 그런 거 있죠, 네 번째. 테마 물건. 자, 온비드에 마우스가 이렇게 딱 가면요,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가면은 전국 20위가 나옵니다. 20위. 전국 랭킹 20위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봅니다. 1위, 2위, 3위 아파트다죠.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부터 이 땅이 많이 나오네. 4위부터는 이 땅이 많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땅이 많죠. 예,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는데, 자, 요 볼 때, 여기서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잘 모르고, 요게 이제 압류 났죠, 압류. 이럴 때는 저는 열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는? 네? 구독시간, 구독시간. 자, 요래하고 여러분들 찾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토지용 계획서도 알 수 없고, 그 등기부 등본도 없고, 뭐, 다른 것도 통 없습니다, 자료가. 뭐, 사진이 요밖에 없어요, 요거. 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 하면 됩니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구독션 가서, 공매에 가서, 두드려 가지고, 여기다가 물건물에 컨트롤 V 해가지고, 검시합니다. 자, 그럼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누려봅니다. 그럼 누려보면은 좀 쉬워요. 보기가. 아, 땅이 136평이구나. 처인구에. 그죠? 30% 떨어졌네. 그죠? 떨어졌네. 날짜가 9월 13일. 오늘부터 모레 수요일 날 5시까지 입찰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봅니다. 쭉 봐요. 이 땅이네. 그죠? 이 땅이네. 근데 길이 조금 뭐 이상하죠? 이게 조금 모양새가, 이게 뭐 좋겠는데, 이게 좀, 아니, 이기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무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변수가 있더라. 그죠? 그럼 건축이 되고 안 되고 애매하면은 전화 어디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정보 공개해가지고 하면 되고, 일단은 정보는 또 시간 걸리는 거, 일단 전화를 물어보세요. 번지대가 물어보면은, 저거는 딱 보면 압니다. 아, 뭐, 설계 갖춰가지고, 뭐, 큰 이상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검증을 합니다. 딱 전화해보니까, 아, 그 검증 안 됩니다. 기대 없네요. 이렇게 먼저, 그건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건축가 물어봐. 자, 물어보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재산 명시에 있는 이런 거, 그죠? 여기, 땅 괜찮네, 그죠? 대지인데, 지목도 괜네. 대지. 150평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목은 좋습니다. 지목은 좋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성남 세무서가 뭐 있고 짜고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고 이제 여기 보고 이게 뭐고 이제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지역권이 뭔고, 그죠? 말소리하는 지역권이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따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만 따지면 되는 거지 크게 세무서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지 마시고, 복사를 해갖고 구독션 가서 보는 것이 편해요. 자, 하나 물어봅니다. 공매는 20일 따지면 되는데, 경매는 50일 어디 따집니까? 경매 50일. 네? 어디 하면 있습니까? 전국 50일. 어디 있어요? 자, 저는 이래 봅니다. 경매는 일단 구독션 보다가, 전국 랭킹 50위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아무 견해를 보죠, 여러분들이. 보다가, 전국 랭킹 50 보겠어요. 그러면은, 이 경매죠. 법원 바로하기. 그래서, 법원 경매 정보. 쉽게 말하면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에 가서 두 번째, 여섯 번째. 다수 관심 물건. 두 번째, 여섯 번째. 다수 관심 물건에 가서 꼭 누르면은, 요거는 전국에 50위 나옵니다. 50건. 알겠어요? 전국에 50위. 그럼 경상남도 50위는 두 번째, 여섯 번째 가서 소재지를 경상남도 눌러가지고 검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상남도의 랭킹 50위가 이렇게 이제 간신 등록된 거, 이런 식으로 쭉 소트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뭐 단독주택이 나왔네, 그죠? 성산구 성주동에 단독주택이 나왔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게, 대부분은 이게 공짜라서 좋긴 좋은데 힘드니까, 어쩐다고요?
구도청한다. 2020에 1056. 자, 할 수 있겠죠? (2020에) 516 자, 요겁니다. 요거. 그죠? 성주동에 다가구, 좋네. 물건이. 뭐, 퍼뜩 괜찮은 것 같네요. 물건이 좋습니다. 물건이. 깔끔하게 지금, 다가구 주택이, 뭐, 안에 쏙내는 또 뭐 이런. 일단은, 나왔는데, 콘하고 쭉 있고, 임차인도 조금 있고, 이라고 남창원 농협에서 대출이 나가고 짜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아이고 양반이 못 바꿨네 1억 2천이 이게 좀 문제. 자 좌우전 이렇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토지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배당을 하면 혹시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의 임차인. 네, 지금까지 경매 2, 3년인데 한 번도 못 반갔는데. 뭐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임차하지도 않겠습니까? 그 농지법에 24조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면회 가서 확인대장 확인일자 찍힌 사람이 혹시 선순위가 있는지 그런 거 보는데 아직까지는 막 그거 가지고 시비 걸려가지고 우리 수학생들 혼나고 내가 일 직접 하고 애미 가는 배는 거다. 토지에는 아직까지 임차인 갖고는 막 그렇게 시비 걸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경매, 공매의 경합. 자, 요럴 때, 자, 똑같은 물건이요. 경매와 공매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는, 자, 경매에서는 낙찰 먼저 받았어요. 물건이 좋아요. 근데 잔금을 공매가 먼저 치라 버렸어. 한 2주 넣가 해가지고, 공매는 2주 넣가 낙찰 받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지가 잔금을 치라 버렸어요. 물건이 좋으니까. 그러면 소유자 누가 될까? 먼저 낙찰자가 장대입니까? 잔금을 먼저 사는데 소유자 됩니다. 잔금입니다. 잔금입니다. 임명사 봤는데 금이 튀어나와서 건강을 내가 산 거야. 낙찰을. 그러면 경매는 빨리 해도 15일이죠. 7일 플러스 1일 돼야 이제 잔금을 넣을 수 있는데 공매는 목요일 발표가 됐어.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10시 되면은 공매 매각 결정이 되면서 10시 1분에 잔금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만 받아줘. 30일 안 기다립니다. 내도 되는데. 자, 그래서 누가 잔금을 먼저 넣는가 중요하다. 자, 그게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경공매 사건의 매각가와 응찰자수 비교 5개를 제가 해놨겠습니다. 보면은 서울의 경희궁의 아침, 그 다음에 부산의 모텔부터 쭉 5개 해놨는데 제일 오른쪽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경매 매각가는 예로 한 개, 아파트가 11억인데 공매는 8억 6,100에 5명 들어왔다. 금액을 따져보면은 밑에 공매가 다 싸요. 공매가 다 쌉니다. 그래서 결국 5개를 따지니까 공매가 8억 1,500 쌓여서 그래서 공매를 대야 된다. 공매. 알겠죠? 자, 다시 봅니다. 경희궁의 아침에 종로구의 아파트가 경매 나왔어요. 근데 경매에서는 11억에 낙찰됩니다. 공매는 5명이 들어와도 8억 6,100원. 거의 한 차이 뭡니까? 2억 한 4천 차이 나네. 그럼 이거 낙찰 받아야지. 이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공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이 공매 공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안 되는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등기 보면은 뭐가 있죠? 경매면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중에 하나고, 공매가 들어갈 때는 공매 공고가 찍힙니다. 공매 공고. 그거를 보면 이 직감적으로 공매도 움직이구나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